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 선고 언제 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제비가 오면 여름이 온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징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징표가 있어요. 뭐냐? 일단은 말이죠. 지금 최재호라든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8대 0으로 났다는 거, 이거는 상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숙이 4대 4였다는데 이 8대 0으로 바뀌었다? 이거를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야. 이진숙이 4대 4 났다는 건 뭐냐면요, 이진숙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틀밖에 근무한 게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4명이 저쪽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지 이창수 중앙지검장, 물론 여기도 탄핵당할 일은 하지 않았지만 이 진숙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4명이 저리 못 갈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는 3명의 별개의 의견을 내면서도 8대0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의 지금 전원일치를 의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금 가능하면 전원일치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도 여기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전원일치로 가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8대0 기각, 8대0 각하, 8대0 인용, 세 개 중에 하나인데 8대0 인용, 이거는 지금 지지율로 어려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7.4% 나왔어요. 오늘도 또 계속해서 47, 48, 49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안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50을 못 넘잖아요. 그거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0 못 넘어도 이 47.4라는 거는 대통령 선거 당선될 때도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탄핵 전국을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높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전라도에서도 지금 36점 또 몇 프로 나왔어요. 얼마 전에 40% 나왔어요. 전라도에서도 지금 40%대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30대 엄청나게 강하게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20대에서 조금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에 그래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금방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20대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됐는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바로 못 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또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해가지고서 중국 간첩단 사건도 얘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나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가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요. 사실은 말이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7.4%를 지금 유지한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미라클입니다. 원더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데 8대0 탄핵으로 간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일단 8대0 각하, 8대0 기각, 8대0 인용이다. 8대0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셋 중에서 어떤 거냐? 그럼 지지율을 먼저 봐야 된다. 다른 것보다 지지율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재판의 영향을 가져요. 정치재판의 성격을 가져요. 그 정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문제인데 대통령을 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얘기니까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여론이라든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 전원일치로 간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 이것만 봐도 그럼 8대0 인용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8대0 각하 아니면 8대0 기각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최재해와 지금 이창수의 경우에도 8대0 기각으로 갔잖아요. 그다음에 한덕수를 지금 선고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한덕수는 변론 종결이 이창수하고 최재해보다도 먼저 끝났어요. 그리고 먼저 마은혁보다도 훨씬 먼저 들어간 사건이에요. 근데도 마은혁도 끝나고 이창수도 끝나고 최재해도 끝나는데 한덕수만 이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한덕수에서 엄청난 서로 이견이 생겼어요. 뭐냐면 200석이냐 150석이냐 이거 가지고. 그다음 한덕수는 사실은 뭐 탄핵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인용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한덕수를 왜 못하느냐? 그 이유는 이 150, 200 여기에 저는 하나의 태클이 걸렸다고 봐요. 사실은 여기서 각하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200석으로 봐가지고. 근데 또 150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합의가 못 가가지고 지금 뒤로 밀어지는 거고. 자,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한덕수는 원래 그냥
국회에서 이거 소추를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소추를 철회해가지고 한덕수 문제를 정리해줘야 되는데 또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왜 한덕수를 갖다가 걸고 있어야만 이 최상목 모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너 빨리 마은혁을 임명하라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한덕수 문제를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헌재는 골치 아프니까 이 국회에서 한덕수 문제를 소추 철회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럼 윤 대통령을 그렇다고 해서 미룰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선고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다음 주가 17일설이 나오고 21일설이 나오는데요. 17일설은 그냥 가능한 빠르게 해서 지금 뒤로 안 미루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 되는 거죠. 21일설은 금요일 날 주로 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지금 이 대통령 사건은 다른 사건하고 달라가지고 미리 언제 선고한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물론 그 전에도 미리 선고한다 알려주긴 했지만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그냥 전에 통지를 갖다가 선고 직전에 하고 뭐 전화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선고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황인호 부장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뭐 가능은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하는 거고 선고 기일은 통지를 하거든요. 그걸로 보면 저는 통지할 가능성도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노무현과 박근혜 때도 통지했잖아요. 그때도 뭐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지. 그러면은 먼저 통지를 하고서 선고를 할 가능성을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다음 주에 통지하고 다음 주에 선고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17일 저는 어려운 거죠. 아직 통지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21일 날 한다고 보고 뭐 예를 들어서 18일이나 19일 날 통지를 하고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21일 선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얘기를 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전원일치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전원일치로 가는 방법은 전원 인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제 8대0 각하나 8대0 지각설이 나오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각하냐 기각이냐 그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전원일치로 가는 방법은 각하시키면 얘기가 깔끔하거든요. 소출 사실의 동일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넘어온 증거 같은 것이 다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8대0 각하로 간다면 누구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각하를 안 간다면 8대0 기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각에 대해서는 이제 방법은 이거죠. 약간의 뭐 지금 법 위반이 있다고 보는 재판관들마저도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가면 이제 되죠. 근데 아예 법 위반이 없다고 보는 재판관도 있을 거고 일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재판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중대하냐, 중대한 헌법 위반이냐, 중대한 법 위반이냐,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모두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여기는 이제 일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각으로 가는 것도 가능한 거죠. 자, 윤 대통령 선고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징표를 보면은 그 결과를 미리 짐작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이유로 윤 대통령 복귀는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연합뉴스에서 여론조사하고 보니까 뭐 아직도 뭐 탄핵 의견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지금 윤 대통령 지지를 저희 거의 과반수 이상 하고 있으니까 과반수 정도 하고 있으니까 과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2, 3% 못 미치는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 우파만 하면 76%까지 가요. 76%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거기는 과반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고 원래가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서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빼고 중도 우파와 그리고 중도층 또 보수 이렇게 하면은 한 70% 가까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과연 윤 대통령을 갖다 끌어내린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헌재 재판관들도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 여론 영향을 받는다, 광화문을 본다 이렇게 할 때 윤 대통령은 확실히 부활한다.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